번 봐야 돼요? 그래, 최소 10번.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10번 보시든지 기출지문 10번 보시든지 두 개 더 보면 또 확실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실제 우리 스타일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그 빈출지문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쪼갰잖아요. 5개로. 자, 부동산 실명법. 우리 금융실명법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뭐 허무인 이름으로 등기하고 다른 사람 차명으로 하고 막 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 이게 투기 원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YS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등기할 때 뭐로 하라고? 실명을 하라고. 실명으로 안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돼. 만약에 등기를 안 한 일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한다면 이 법이 적용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먼저 겁나게 길잖아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줄여서 뭔법, 부실법 그런 거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양가 상신. 이거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양가 상신이 뭘까요?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측, 신부 측 양쪽 가족이 어때요? 상견례해야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양가 상신 그런 거예요. 양가 상신. 양은 뭘까? 그래, 양도담보. 우리 금방 방금 했어. 채권 담보로 할 때 소유권 넘겨주잖아요. 이때는 실명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 이 법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죠.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는 뭐예요? 그래, 가등기 담보. 우리 지금 가등기 담보 대응 법률 할 때 2개 배웠잖아요. 이거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뭐예요? 그렇죠.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자, 이거는 투기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 어디서 많이 나올까? 우리 살다 보면. 응? 부부관계? 아닌데. 어디서 많이 나와? 이따가 설명할 거고,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 그래서 부동산 신탁은 뭔 신탁이 많아요? 개발 신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는 부동산 개발한다고 하면 못하게 계속 곤장해요? 곤장해요? 못하게 막아요? 신탁법에 신탁은 우리 학기론에서 하잖아요. 개발 신탁. 곤장이에요, 곤장. 왜? 그 개발을 해야 세금도 걷고 뭐 창출도 되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곤장사항이에요. 개발 신탁은 곤장사항이라니까요. 명의신탁은 곤장사항이요, 금지사항이요? 금지사항이지만 개발 신탁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는 부실법 적용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허무인을 하든 차명으로든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 외에 이 외에는 어떤 부동산이 됐든 등기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실명을 해야지, 실명.
허무이나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가 상호 명의신탁 만나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것만 가지고 또 잘 나오는 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세 개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공유물에서 물권은 처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상호 명의신탁도 공유관계거든. 이때는 분할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 분할 청구하면 X요. 요거 하나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에 법정지상권 있어? 그건 물어봐. 상호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실명법 문제. 이게 세 개가 세팅으로 오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 그러면 이렇게 X 토지가 있어. 근데 이렇게 여기 뭘 쳤어? 장벽을 쳤어. 철조망 담을 쳐버렸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누가? 갑이. 여기는 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 이 토지가 사례로 나오면 이 토지가 원래 누구 거였어? 원래 갑 거였어. 근데 갑이 요 부분만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매도하는 거, 을한테. 그러면 분할 측량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느끼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자, 대외 등기부에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그래, 공동 소유라는 거야. 공동 소유. 그래, 분할 측량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X 토지에 대해서 갑을 공동으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더니 철조망을 쳐가지고 여기는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이쪽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공동소유, 각자 소유. 각자 소유. 이거를 뭐라고? 서로 갑하고 을하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상호 명의를 뭐 하는 거예요? 신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으로. 또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돼? 그렇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말이 나오던가 상호 명의신탁이 나오느냐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이 원래 문중 땅 이런 거 많아요. 문중 땅. 이 사람이 뭐예요? 먼손? 종손. 종손이 관리하잖아요. 그럼 종손은 거의 10중 8구 가등기 안 해놓으면 일 저질러 안 저질러? 저질러. 그래서 일부를 띄워가지고 을한테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이렇게. 누가? 갑의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감안해서 아예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 하고 뭘로 묶어버려? 뭐로? 공동소유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문중땅이 이런 게 많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둘이 이제 상호 명의신탁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갑이 지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하는데 여기에 을 거도 얼마 있어? 2분의 1 있어. 여기도 갑과 얼마 있어? 2분의 1이 있어. 그래서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원래 공동소유에서 공유물은 분할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할 청구하지 않고 서로 나눠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둘이 이걸 깨려면 갑은 을한테 요거 내 거 이렇게 옮겨줘. 을이 깨려면 을이 거기 있는 거 나한테 옮겨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해결한다고요? 자, 이 경우는 분할 청구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물어. 분할 청구는 X. 지분 이전 느끼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서 이쪽이 남양이다 보니까 여기다 뭘 지었어? 건물을 신축했다. 누가? 을이. 아니, 갑이.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나 나중에 을이 지분 이전해가지고 전체를 다 누구 소유가 돼버렸어. 이걸 해가지고 다 을 소유가 돼버린 거야, 전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능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이 또 무엇이가 필요했어. 돈이가 필요했어. 그래서 어디 갔어? 농협은행 갔어. 그래서 뭐 했어? 금전 소비대차 했어. 농협은행은 갑을 믿어 못 믿어.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까요? 갑의 지분에다 했을까요? 대외적으로 보니까 지분에다가 갑의 2분의 1 지분에다가 뭘 설정했어? 근저당을 설정했을 거 아니라고. 농협 나오면 무조건 근저당 설정이겠지. 그러잖아요. 그럼 돈 갚았어, 못 갚았어? 갚았으면 문제 안 나오겠지. 못 갚았어. 그러니까 농협은행은 이 지분을 뭐 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지, 법원에다가.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된 거지.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을은 아예 남이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지. 그럼 공유자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매가 이제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을이 법원에 가서 이거 지분 내가 먼저 배당 받을라요? 이렇게 내가 낙찰 받을라요? 신청하면 자, 경매가 실행하기 전까지 9시 실행하잖아요. 실행하기 직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을이 우선매수 신청을 했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 10억짜리인데 지금 5억에서 경락가에 5억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을이 내가 먼저 살라요? 우선매수 신청해놨어. A가 우선 5억 신청했다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누구를 불러? 을을 불러. 을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을한테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분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우선매수 신청, 이제 A라는 사람이 5억의 지금 금액을 썼는데 당신이 우선매수 신청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기회가 있으니까 5억의 낙찰을 받을라요? 안 받을 물어봐. 이 사람이 내가 받을라요? 하면 이 사람 뭐예요? 매수인이요? 차순이요? 차순위로 밀려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전체 땅이 이제 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을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지 땅이 있어? 너무 땅이 있어? 자기 땅이요? 처음에는 공유로 돼 있었잖아. 근데 전체가 이제 누구 소유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이제 을 소유가 돼버린 거잖아. 그럼 건물 놔둬야 돼? 철거해야 돼? 그럼 놔둬야 돼? 철거해야 돼? 그래서 뭐가 나와? 지분 이전 등기 청구 나오면서 법정 경매로 갔으니까 법정 지상권 앞에가 뭐 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나올 때 법정 지상권 똑같은 말이야. 그럼 법정 지상권 자 인정되게 안 되게 이렇게 물어봐. 법정 지상권 중요하잖아요. 인정되게 안 되게 확률은 50%네. 돼, 안 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된다. 그걸 잘 보셔야 돼.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우리 법정지상권 할 때 설명했는데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특기가 그러잖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이 배타적으로 하는 쪽에다가 갑이 건물 지어서 이 토지가 을 소유 되면 그때는 인정을 해. 근데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배타적으로 저면대다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어. 그러다가 토지가 을 소유가 됐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전자요, 후자요? 후자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 공동묘지? 어디가 공동묘지? 아,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출발한다 이 말이지. 무슨 뭐 공동묘지를 생각해? 뭐 공동묘지요? 선조들 묘지라겠지. 지어내기도 잘해. 언제 내가 공동묘지라겠어? 아, 이 땅이 묘지가 전부 100%는 아니잖아. 한쪽 있잖아, 묘지가 지금. 아, 너무 상상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처음 출발할 때 그런 땅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으로 나오는 취지를 설명한 거고. 그래서 자, 처음에는 지분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지분 이전 등기 된다.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쪽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때는 인정이 되는 거고, 타인의 배타를 점유한 것도 동의를 얻어서 지었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 뭐가 있어, 이제? 뭐가 안 된다고? 부동산 실명법, 부실법.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이렇게 세 개가 쌈종 세트로 오는 거예요. 뭐가? 상호 명의신탁.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잊어버릴만 한 번씩 던지거든요. 이놈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이와 개발신탁. 이거는 세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내고 하니까 국가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은 세금 안 내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쓰잖아. 그게 못 오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세제 혜택도 주고 권장사항이라니까. 개발이 많이 돼야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자체들은 이런 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자기 실적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막 권유하는 거예요. 사업자들한테. 어떻든 간에 이 양가상시는 부동산 실명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쪽으로 와서 자, 그냥 실명법, 부실명법, 부동산 부실법, 부실법 이렇게 부실법 그렇게 부실법. 자, 이거를 갖다가 자, 일단 대상은 됐어요. 대상이 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허용하는 경우 있고 금지하는 경우 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허용이에요, 금지예요? 금지하는 걸 지금 위주로 전부 설명하는 거잖아요.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하는 경우는 우리는 유효라고 하고요. 금지하는 경우는 우리는 무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고 등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차명을 했어. 또 허무인을 해서 그건 무효야. 근데 이거는 그 무효로 했는데 유효를 인정해 준 게 있다니까. 그 세 사람 있어. 성이 뭔 씨요? 문씨요. 이름이 뭐예요? 종배요. 문종배.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여기에 전제 조건이. 허용해 주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야? 어떤 전제 조건? 자, 조세 포탈.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 수 단위이라면 아니라면 문종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 문은 뭐요? 문중이나 종중. 그래서 문중은 비법인 사단이다 보니까 그 문중은 앞으로 소유를 못해. 그래서 항상 누가 대도 돼? 먼 손,
종손이 나오네요. 종손.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비법인 사단이어도 인정을 해줘. 그 문중 앞으로 하면 이제 인정해줘. 지금은. 옛날에 안 해줬다고. 그 항상 종손으로 해놓으니까 종손이 사고 친 거지. 그 다음에 종은 뭐예요? 종교단체. 그래서 교회나 사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찰. 그 다음 배는 뭐예요? 배우자. 사실혼 법률은 친하기는 누가 더 친한데? 어? 사실은 그 다음에 살치서 보면 저기 너 누구야? 하면 까꿍 한 다음에 응? 근데 뭐예요? 법률은 뭐예요? 문 열어. 왜 안 열어? 빨리 안 열어. 발로 차고 한 다음에 그래도 쫓겨난다며 요즘에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먼저 조건이 이렇게 가야 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입 수단이 아니어야 돼. 만약에 이게 기어버리니까 무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2명 나올 거 아니라고.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나올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신탁자고 맡은 사람은 수탁자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갑의 X 토지. 자, 을하고 여기 아니지. 자, 부부 사이네요. 그래서 이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부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명의 신탁을 하고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부니까 이 명의 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라고 했잖아요. 유효죠? 이게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 무효? 그래, 유효예요. 그래서 이 X토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유효니까 을이지. 정전 소유자는 갑. 그래서 갑을 뭐라고 그래? 신탁자. 을을 뭐라고 그래? 수탁자. 그러면 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안에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대내적이지. 밖에서 병이 이렇게 침범을 했어. 그러면 대내요, 대외요? 대외.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대내에서는. 자, 대외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병이 침범하면 물청을 해야 돼. 소유권을 방해받으니까. 이때는 누가 물청을 해야 돼? 그래, 을이 해야 돼. 수탁자가 해야 돼. 갑은 못해. 갑이 하려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해. 직접은 안 돼. 그 다음에 둘이 싸웠어. 그럼 누가 웃어? 대내적으로 누가 웃어? 그래, 갑. 둘 관계는 갑이 소유자. 밖에 연관됐으면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요거를 아셔야 문제를 쉽게 접근해.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작년인가, 그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 작년에는 요게 나왔어. 실명법에서. 그리고, 회피수단 목적으로 해서 나왔다. 회피수단이 아닌데 회피수단 목적으로 해버리면 부부간이 할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 등기도 뭐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잘 보셨나요? 그 다음에 자, 무효가 나왔네. 그 위에는 이제 무효겠지. 무효로 나오면, 자, 유형하고 뭐가 나와? 처벌이 나와. 근데 처벌은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 안 물어봐? 거의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한 번도 물어본 사실이 없어. 그래서 처벌하면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5학년 2반, 3학년 1반이야. 신탁자는, 수탁자는 이렇게. 5는 뭐예요? 몇 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요.
공리부터 5년 있다고 해야 돼. 신탁자, 수탁자는 몇 년? 3년. 뒤에는 천여, 억여. 억. 그래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상 벌금을 물어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물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여러분들 위해서 유형만 물어봐. 유형은 몇 자가? 2자가, 3자가. 2자간을 많이 물어볼까? 3자간을 물어볼까? 거의 3자간 물어. 2자간은 무효니까. 그러면 여기의 경우인데 무효니까 항상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3자간은 두 개가 있어. 자, 등기요. 제3자. 제3자 등기형.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형. 이렇게. 아니면 계약형.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걸 물어보든지 요걸 물어보든지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작년에는 요놈을 물어봐 버렸어. 회피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돼버린 거지, 결론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면 이 문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 못하면 못 찾아. 뭘 가지고 구별해? 응? 뭘 가지고 구별해? 자, 매수인이 신탁자면 2형이고 매수인이 수탁자면 2형이야. 근데 이걸 못 찾더라고, 여러분들. 그럼 좋아. 내가 면제해 줄게. 이거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어차피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요? 신탁자, 수탁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그게 무슨 형이요? 중간생략 등기. 죄송. 이게 신탁수탁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잖아, 당사자. 이게 당사자들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쉽겠지. 매수인 찾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요거는 쉬워. 신탁자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당사자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러면 계약형이야. 당사자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 제3자 앞으로. 그럼 무슨 형이요? 중간생략 등기. 요걸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문제 접근하는데, 그러면 자, 이걸 물어볼게요. 그림만 그리고 다시 다 지워버릴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 중간생략 등기형은 자, 병의 X 토지예요. 그래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론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토지는 가져오면서 등기는 갑이 을한테 명의 신탁을 하고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제3자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해도 맞아. 언제나 유효해.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문종백 아니니까 무효지. 등기도 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 뭔만 유효해요? 매매만 유효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은 병한테 대금을 줬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형? 중간생략 등기형. 그러니까 원래 을 앞으로 등기가 되려면 병에서 갑으로 와가지고 갑에서 을로 가면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갑을 빼버리고 병에서 을한테 직접 오는 거지.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근데 을이 정한테 다시 팔아먹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 다시 판 걸 뭐라고 그래? 전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만 보호돼, 선악 불문하고 보호돼.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상관없이 언제나 뭐예요? 소유권 취득해버려. 언제나 취득해. 이게 중간생략 등기. 계약형은 뭐예요? 계약형.
항상 갑이 자 을한테 병이 신탁하고 이렇게 자금을 줘. 갑이 을한테. 그래서 을이 병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로 살 수도 있고 경매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하고 병의 토지에 대해서 자금을 줬으니까 을이 매수인 매도인이겠지. 매매 계약을 했어. 근데 이 제3자 병이 뭐이며 매매했을 때 선이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악이면 무효. 그러면 유효면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유효면 소유자가 누구요? 을이 소유자예요. 무효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근데 경매가 나왔어. 근데 경매인데 갑이 둘이 명의상 사실을 병이 안돼. 경매로 나왔는데 병이 안 돼. 그럼 유효요, 무효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이요, 경매로 이 병의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아니요, 경매로 나왔다면 누가 매도인이요, 경매로 나왔다면? 그건 경락이니 법원이 매도인. 법원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되는 거 매도인. 병은 뭐예요? 채무자. 물건 소유자는 채무자지. 경매로 나왔다면 법원이 매도인이고 물건 소유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나왔다면 무조건 선의가 인정이 돼서 선의로 돼버리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경매로 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 명의신탁 무효지. 이 매매는 선의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겠지. 경매로 나왔다면 무조건 선의. 그러면 을이 소유자. 만약에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나왔다면 병이 악이요. 그럼 무효요. 그러면 을이 또 다시 누구한테? 정한테 다시 뭐 했어? 전매를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해 못해. 무조건 취득해.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해버리잖아요. 경매면 말할 것도 없이 취득해버린 거. 그러니까 계약형인지 중간생략, 이 구별할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매수인이 누구냐? 그럼 매수인이 수탁자예요. 그럼 무슨 형이고? 매수인이 수탁자예요. 무슨 형? 계약형. 매수인이 신탁자예요. 갑이 지금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데 이 사람이 신탁자라고. 그럼 무슨 형? 중간생략 등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찾아. 매수인을 잘 못 찾더라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당사자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무슨 형? 계약형. 당사자 말고 제3자 앞으로 등기했어. 무슨 형? 중간생략 등기. 그러니까 여기도 찾기 쉽다 그러더라고, 사람. 물어보니까. 자,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이제 문제로 확인할게요. 10분 쉬었다 하죠. 요거를 좀 더 하고 우리 그 집합건물법은 너무 간단하니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하죠.